가봅시다. 넓이 2. 넓이 1이 주로 x축과 이루는 넓이였다면 넓이 2는 다른 함수하고 이루는 넓이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볼게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서 약간 사선이죠. 이 넓이를 구성해요. 근데 내가 이거 넓이를 구할 때 이 함수를 f라고 하고 이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우리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적분 구간은 어떻게 세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에서 g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f에서 g를 빼게 되면 이 식을 내가 빼서 나온 함수라고 해서 뺄셈 함수 h라고 하게 된다면 그 hx는 이렇게 되게 돼요. ax의 3승, 그 다음에 bx의 제곱, 그 다음에 c-m의 x, 그 다음에 d-n. 자, 이 식을 한번 봐보실래요? 몇 차식인가요? 3차식이고 최고 차항 기수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요 녀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몇인가요? 베타를 대입한 게 몇인가요? 자, 알파 베타가 어떤 녀석이었냐면은 g하고 f하고 똑같아지는 점의 x좌표였어. 함수값이 똑같다는 지점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똑같은 y값을 빼면 몇이 나오겠니? 자, 알파를 대입했을 때 f하고 g가 같아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fg가 같아요. 근데 똑같은 두 값을 뺀대요. 몇이 나오니? 0 나오죠. 자, 인수정리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수정리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이제 0이 나오는, 자, 함수값이 0이니까 이제 이게 x축과의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알파, 베타가 알파에서 접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베타에서 관통 그리는 게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이 그림이 좋아요? 아니면 x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림이 좋아요? 네. 자, 이거 좋아하면 변태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사선이기 때문에 그림이 얘보다는 얘는 심지어 우리 공식도 알아요. 얘가 더 다루기 쉬운 그래프 개형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싶은 사실은 그 넓이 2에서는 어떤 다른 함수 간에 이루는 그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거고요. 교점을 구했다면 그 넓이를 뺄셈 함수로 전환해서 그 뺄셈 함수와 x축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자, 이거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가승이었죠? 자, 이거 다 4차 버전 다 기억하시나요? 자, 다음에 한번 시험 보죠. 음. 그럼 너네 2학기 때 이하 이런 거 하니? 아, 다 3학기 때 미뤄졌어요? 오케이, 알겠어.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얘기랑 저 얘기. 자, 지금 여기서 S1이랑 S2랑 넓이가 같대요. 근데 내가 적분을 할 거야. A부터 B까지 적분할 건데 F에서 G를 뺀 걸 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 얘는 요게 성립이 되니까. 이게 끊어 적분이 성립이 되죠. C분의 B까지 F 빼기 G. 자, F 빼기 G가 A부터 C까지는 이 넓이가 플러스 값이 나오죠. 같은 그 넓이 값이 S라고 한다면 여긴 플러스 S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넓이가 같은데 빼기 순서가 바뀌어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 돼서, 자, 0이 나오게 돼요. 이거 되게 모의고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성질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교점이 그 세 개가 있고 공간이 두 개가 형성되는데 이 두 개의 넓이가 같고 이렇게 관통근으로 부호가 다른 이런 케이스를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F-G를 적분했을 때 그게 0이다.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넓이가 같은 걸 저런 식으로.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이 3차 함수가 있죠. 3차 함수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을 이루는 그런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자, 그 변곡점을 내가 0,0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이 녀석이 기하학적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0,0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우리 상 곱하기 변곡점에 대해서 증명을 한 바가 있죠. 이건 간단한데
f를 ax제곱 플러스 b까지 쓴 다음에 f2'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의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a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요렇게가 세 근의 합이잖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가 변곡점이 잡혀잖아. 그래서 3 곱하기 변곡점이 이제 세 근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3 곱하기 변곡점인데 변곡점 x좌표가 0이죠. 그럼 세 근의 합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변곡점이 한 근인데 0이죠. 나머지 두 근이 더해서 0이 나오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도식화를 한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여기하고 여기도 나오게 되고 비율 관계에 따르면 여기가 몇이죠? 루트 3분의 k가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가 나오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극대점과 극소점이 저거 점대칭 관계를 이룬다는 건데 그다음에 그 점대칭이 뭐냐면은 이처럼 x좌표가 중점을 이루는 두 x에 대해서 그것의 y좌표의 중점도 그 대칭점의 좌표의 값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점대칭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자, 3차함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변곡점이 아닌 점에서 저렇게 상수함수가 그려져서 생겨나는 넓이는 대칭을 이루지 않지만 변곡점을 이렇게 관통하는 상수함수는 이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걸 적분하면 0이 되겠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잘 보세요. 자, 저거를 확장하면은 어떤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하고 이렇게 면적을 형성해요. 자, 얘를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바꾸죠? 뺄셈 함수를 통해서 x축이랑 어떤 그 관계를 바꿀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 x좌표의 관계가 자, 이 경우에는 서로 얘하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좀 가까운데 얘는 좀 멀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여기하고 여기 넓이 같아서 0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뒤에 더 문제 있는데 이런 거 보여줄게. 여기 x하고 x-1, x-2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된대. 이거 값이 뭐라고?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0이야? 지금 괜찮아? 졸린 건 뭐야? 어. 자, 그래서 이게 봐봐요. x축과의 교점이 0, 1, 2죠. 자, 0, 1, 2란 말이야. 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죠. 이거 사이 중점이 얘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용해서. 그러니까 변곡점을 관통하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문제를 봐보죠. 그 문제에서 다 나올 테니까. 필수예제 5번 봐보죠. 자, 이거 3차식인데 3중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1,3이 여긴데 그거에 이제 접선이죠. 자, 이 면적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좀 예쁘지 않죠. 그래서 무슨 함수? 자, 그 여기가 이제 1이고요.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죠. 1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죠? 3이죠? 3을 기울기로 하고 아깝이 3을 기울기로 하고 1,3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 3x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하고 쟤하고 빼는 겁니다. x의 3승 플러스 2랑 3x랑 같다고 놨을 때 이거의 두 근을 구하면 하나의 근이 1이죠? 1이 무슨 근? 중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1이 나오죠. x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됐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접하니까 이거 중근이잖아. 접근이잖아. 그래서 1이 x-1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거 뭐야, 얘들아? 둘러싸인 거는 자,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 아니니? 1에서 이렇게 접근 나오고 저기 마이너스 2에서 관통근 나오고 그래서 접근 나오는 둘러싸인 넓이. 자, 둘러싸인 넓이 이거 뭐예요? 3의 4승 81, 12분의 81이죠. 4분의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둘러싸인 넓이는 그 넓이 공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많고요.
네,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거 저거 방학 동안에 저기 서머스쿨 다른 학원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배웠다고 요거 알려주더라. 여러분 이차함수에서요.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에서 내가 임의의 점을 잡고서 x절편과 y절편을 내렸어요. 여기 b가 넓이 비강사 2대 1인 거 아니? 오잉? 자, 네. 자, y는 ax의 제곱이라고 두고 여기에 k라고 놔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ax의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죠? k일 때 높이가 ak의 제곱이죠? k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ak의 3승이야. 이렇게 적분하시면 3분의 1 ax의 3승인데 k의 3승이죠. 자, 이게 3분의 1 배인 게 나왔죠? 3분의 2배.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성립되느냐? 이게 꼭지점을 반드시 하나를 끼고 있어야 성립이 되더라고. 이렇게 띄엄띄엄 돼서는 이거 2대1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지점을 끼고 있을 때 넓이가 2대1 쓰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이게 어디서 쓰일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단순 계산인데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이제 근으로 하는 애인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음수인 애들을 턱주가리를 접어서 싸잡아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1 둘러싸인 요 넓이 구하는 겁니다. 대칭이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셔갖고 해결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에서 요거 한번 구해서 빼고 요거 한번 구해서 빼면 되겠죠? 네,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는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자, 이 앞에 좀 봐주세요. 좀 힘든가요? 여기 1이면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얼마냐? 여기가 x가 루트 2죠? 아니 저기 여기가 1 1하고 마이너스 1 자, 그렇게 되죠. 자, 가로 세로 길이가 1이죠. 여기 넓이 3분의 1입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죠? 네. 여기는 구하셔야 돼요. 해보시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거 나왔어요. 자, 이거 3차식이죠. 두 동의 넓이가 같을 때. 지금, 입니다. 네. K가 어디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일단 K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게 오른쪽에 들어갈 건데,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게 되게끔, 자, 3차식이죠? 이렇게 해서 같게 되는 경우가 어떤 거라고요? 등차 수열, 여기 2일 때라고요. 이거를 절대로 인테그랄 써서 요거일 때, 요거일 때, 혹은 여기부터 여기 적분해서 0일 때, 이렇게까지 단계를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억 안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저기 대칭의 성질을 아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요 범위를 한번 지워볼게요. K 값이 뭐뭐 나오죠? 0하고 1 사이에서는 여기 2분의 1일 때 나오죠. 중점일 때. 자, K하고 0의 중점이 1일 때가 2이고요. K 자체가 중점일 때, K하고 1의 중점이 0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왜 그래요? 등차 중앙이 변곡점일 때, 등차 중앙이 변곡점일 때, 그렇게. 세 근에 대해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저게 0이 된다. 그 그림 상황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X축에 둘러싸인 넓이 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0,0을 지나고 0하고 4, 이 둘러싸인 이 넓이 있죠. 그게 얘를 지나는 정점으로 하는 거에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원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기 6분의 4의 3승인데 16, 64, 6분의 64죠. 근데 그거 절반이 되는 거니까 6분의 32죠. 그러니까 이게 6분의 3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3분의 16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3분의 16이 돼야 되는 거야? 요거 둘러싸인 넓이죠. 그럼 저기서 또 한 번 그 공식 쓰겠죠.
잘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ax가 같다라고 놨을 때 x제곱 a 마이너스 4의 x제곱 맞나? 마이너스 a. 예, 맞죠, 맞죠? 자, 요 녀석이 0일 때가 이제 접점의 x좌표, 아니, 교점의 x좌표인데, x가 0이거나 뭐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죠. 자, 둘러싸인 넓이. 자, 요거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뺄셈 함수를 하게 되면, 0하고 4 마이너스 a를 저걸로 x축의 교점으로 하는 요걸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선생님, 얘는 약간 또 찌그러졌는데 얘랑 같나요? 같아요. 왜 같아요? 적분식이 똑같으니까 같아요. 얘가 넓이 어떻게 되죠? 4-a가 3승, 최고차익에서 안 바뀌어갖고 1이고요. 이렇게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3분의 1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양변에 6을 곱하면 요거 이니까 32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3승이니까 4-a는 홀수 차승일 때는 그 제곱근이 저거 하나 생기죠. 그래? 예정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거 3제곱근이니까 이거 2의 5승이죠? 그러니까 2가 하나 나가고 3제곱근 4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넘겨주면은 저거 되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요점적인 부분은 뺄셈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넓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좀 주 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은 넓이가 최소일 때. 자, 왼쪽의 식은요, 2하고 마이너스 1, 아래로 볼로. 자, 요러한 녀석이랑 y는 ax, 저기 0이 여기 있죠? 0,0을 지나는 어떤 접선이죠? 이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가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둘러싸인 넓이는 두 근을 구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공식 쓸 수 있는 꼴이 무조건 나오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x제곱 여기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두 근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게 뭐야? 두 근의 차이죠. 두 근의 차를 나타내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시나요? 뭐죠? 네. 그런 거 차도 있었어요? 합만 있지 않았어요? 차도 있어요. 개념 원리 수준에 있어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아니, 미안합니다. 네. 자, 너무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이의 절대값인데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자, 루트 d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그거예요. 4분의 d 쓰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와요? 자, 해보시면 되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a분의 c니까 a로 통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a가 하나라서 위아래 곱해준 거야. 하나라서. 네. 자, 그러면은 얘는 내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절대값 a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내가 차이를 볼 거니까 그 양수인 경우를 볼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뭔가를 다 씌웠나? 내가. 자, 여기서 지금 연립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써보죠. 자, 루트 D 다 여기 최고차익에서 절대값이니까 1이니까 생략하고요. 절대값. 그 다음 여기가 루트 D였으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루트 8이죠. 그 루트 씌운 게 요게 이제
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공식 써볼게. 요거 두 근의 차이가 요거예요.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 6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안에 2차식이죠. 아래로 블록이죠.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8을 가져서 최소값 3분의 루트 2를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와 그래프,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앞에 개념 페이지 여기 앞에를 봐보죠. 여기 봐주세요. 그 역함수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서 이동한 거를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자, 근데 선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기준이 됐던 이 녀석을 잘린 이 부분이 선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똑같죠. 위아래가. 그러면 내가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힘든 역함수를 구해서 빼갖고 적분까지 하지 말고 y는 x를 대신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반쪽짜리를 2배 하는 방법이 더 쉽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칭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 경우에만 이렇게 그, 어, 이런 그림이나 상황이 가능해요. 증가함수일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교점이 오로지 y는 x 위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네. y는 x 위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생기지가 않고 교점이 밖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y는 x에서도 생기고요. 교점이 밖에서 생기는데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생기는데 밖에서 쌍으로 존재해. 쌍으로 존재하니까 얘는 항상 짝수개겠죠. 여기서는 이제 항상 홀수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그 쌍, 그리고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홀수개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음.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우리 다음 기회에 해보기로 하고요. 내가 지금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이 팩트만 알아두세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도 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유리함수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이죠. 유리함수요. 유리함수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이죠. 이런 애들은. 그럼 그 교점을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이 곧 역함수인데 여기서 하나가 교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쌍쌍바로 계속 교점이 생기죠. 이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는 이거는 이제 방금 이 적분의 넓이를 대신하는 건 증가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논리고 감소함수에서는 저기 밖에서 저 두 가지 포인트 밖에서 쌍으로 존재한다. 여기 위에서 홀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y는 x 위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 2배 때리면 되는 거고요. 증가함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아래가 재밌는 건데, 자, 아래는 이 그림은 좀 설명이 부족하고, 내가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 하는 통상적인 설명을 같이 해볼게. 자, x축이랑 y축입니다. 어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편의상 f 인버스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게 더 보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f 인버스에서 내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보기 불편하니까 역함수를 그냥 g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a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죠? ga죠. 저기 b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죠? gb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넓이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쓴 거를 색깔별로 내가 인테그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떤 녀석을?
gx를 적분을 한 거죠. 노란색은 어렵지 않죠? 되고 있나요? 그다음 이 녀석이 문제인데 잘 봐봐. 지금 이 녀석은 y를 다 더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y는 gx이기 때문에 y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인테그랄 GA부터 GB까지, 자, 이 녀석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빼빼로 넓이를 다 더해야 되겠죠. 어. 그렇다 보니까 얘는 Y의 변화에 따른 X를 다 더해 나가는 거야. 이해되겠니? X를. 근데 F 인버스가 GX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어, 저기, 뭐 우리가, 자, F에다가 GX를, 이게 아닌, 잠깐만요. Y는 GX. 자, 지금 이 녀석이 이제 Y는 GX죠. 내가 X를 더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을 수 있죠. G에다가 인버스에다가 Y를 대입하면 X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잖아. 그쵸? 그럼 이게 이제 그 식이 된다라는 거야. G 인버스 Y가. 근데 G 인버스 여기서 부정적분에서는 X냐 Y냐가 되게 중요한 다른 점이거든요.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값을 대입하기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X로 바꿔줘도 되죠. 이렇게, 요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뭔가요? G가 F의 역함수였어. 그럼 G의 역함수는 누구야? F죠. 그래서 여기 F로 바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넓이, 이 기역자 같이 생긴 이 넓이 보이시죠? 내가 이 녀석의 이름을 뽕으로 붙일게요. 뽕뽑기. 왜 뽕뽑기란 이름을 붙였냐면은 함수는 하나만 그려놓고서 넓이 구할 거 아니야. 뽕을 뽑았네? 뽕뽑기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죠? 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뽕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뽕의 넓이는 내가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은 이 큰 박스에서 작은 박스를 도려낸 거죠. 큰 박스는 저기 GB 곱하기 B에서 GA 곱하기 A를 빼준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단순화된 게 얘예요. 그래서 요거 알면은 심한 미적분까지 이거 꽤 어려운 소재거든? 정적분, 역함수와 정적분, 심한 미적분까지 이거 다 케어가 된 거야. 자, 자, 그러면은 그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특징을. 자, 그,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인데. 자, 첫 번째. 내 목적이 이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손 안 대고 코 풀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뽕에서 F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걸 다 식을 써줄게, 그냥. 뽕이 뭐였죠? 윗박스 빼기 아랫박스였죠? 그래서 BGB AGA에서 A부터 B까지 fx dx를 GA 이걸 빼주는 겁니다. 자, 이거 맞나요?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원함수에서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고교 전과정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역함수를 진짜 구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역함수의 함수값 구할 수 있고요.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할 수 있고요. 역함수의 정적분값 구할 수 있어요. 역함수를 안 구하고. 그게 포인트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GA, GB 이런 녀석들이 많이 보이네. 요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G를 모르는데 G 어떻게 구해요? GA를 K라고 두시면 FK는 A다 해갖고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함수값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의 주제는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거 봐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뽕이 0이 되는 거여서 안 되고. 잠깐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식 자체가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만약 문제에서
이런 식의 모양의 물음을 던졌다라면 뽕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거고 윗박스에서 아랫박스 뺀 그 넓이를 답을 뱉어내면 돼요. 자, 이 인테그랄 식을 봐주자. 집중 집중. 자, 이 식을 봐보세요.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역함수 첫 번째 요건 피적분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녀석의 아래값을 그 피적분에 대입을 했더니 다른 녀석의 아래끝에 가 있는 경우 이거의 윗끝을 대입했더니 다른 거의 윗끝에 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뽕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내볼게. 뒤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예시 봐볼게요. 자,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저기 F1이 예를 들어서 2고 F2가 4래요. 인테그랄 fx dx 1부터 2까지 이 녀석이랑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dx 이 적분을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8 빼기 2 해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예요. 그게 6이 나오게 됩니다. 오잉? 이게 뭔 일이지? 오잉? 이 생각하시고 계시죠? 자, 잘 보세요. 1을 대입했을 때 2가 여기 있죠? 2를 대입했을 때 4가 여기 있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죠?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요거 윗박스 곱한 거에서 아랫박스 곱한 걸 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그림으로 보게 보면은 자, F가 이렇게 그려지고 G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Y는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1부터 2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고 할게요. 1부터 2가 그러면은 2부터 4까지 gx는 그러니까 1부터 2를 일단 여기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F1이 뭐냐면은 요거죠. 그 F2가 요거고요. 여기서 다 되는구나. 자, 이걸 F라고 해볼게. 자,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거였죠. 그 다음에 F1에서 F2까지 적분한 거에 이거 아까 역함수의 적분이었죠? 요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F1이고 이게 F2죠. 자,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2 곱하기 F2에서 1 곱하기 F2를 빼는 거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뽕 뽑기가 키워드야, 뽕. 그 뒤에 문제 계속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 아직 이해 잘 안 됐는데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그럼 이 그림 한번 이해해 볼까? 여기서 나온 거. 자, 요건 어떤 그림이에요? 얘는 식이 조금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 보시면 지금 여기도 뽕이 들어있는데 이 AB가 뽕인 겁니다. 얘가 뽕인 거예요. 보실까요? AB가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음. 그 뽕에서 자, 얘를 내가 원함수의 이렇게가 뽕인데 얘가 원함수고 얘가 역함수죠. 그래서 이걸 원뽕, 역뽕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뽕, 역뽕. 그래서 뽕에서 원뽕을 빼면은 역뽕이 나오는 방식으로 역뽕이 그 역함수의 넓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 하여튼 자, 문제 보죠. 자, 필수제 10번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역함수의 넓이를 누구하고 대신할 수 있다? 상등함수 y는 x하고 대신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할 점이 있죠? f'을 보실게요. f'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로써 4분의 D를 써주면은 음수가 나오죠. 항상 f'이 어떻다? 양수다. 그럼 항상 증가한다. 증가함수죠. 그래서 내가 y는 x하고의 관계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해 안 가? 괜찮아, 얘기해. 왜. 이해가? 알겠어.
그러니까 뭐더 보다가 안 보면 그때 얘기해. 자, 그래서 y는 x하고 교점을 생각해 보시면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0이다라는 이제 뺄셈 함수가 되고 그게 0일 때죠.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그 공식꼴이 나온다라고 했죠. 특히 우리 3차에서 모든 경우 다 했었잖아. 심지어 3차에서 이렇게 둘이 안 맞는, 밸런스 안 맞는 그 경우도 했었잖아요. 이거 둘이 평균된 거에서 이거 뺀 거를 곱한다. 뭐 그런 거 다 했었죠. 자, 그래서 요게 0일 때입니다. 이거 뭐죠? 0하고 1에서 중근이, 관통근 중근이 요거죠? 그러면 이거 공식으로 바로 나오죠? 12분의 1이죠? 그거 2배 한 거니까 답이 6분의 1이에요. 자, 아래 거 봐볼게요. 아래 거 그 뽕뽑기 문제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죠? F1이 몇이니? 4죠. 그게 요 윗끝에 있죠? F0이 몇이니? 1이죠. 아래 끝에 있죠. 이거 뭐야? 이렇게 넓이가? 우리 용어로 뭐야? 이렇게 넓이가? 뽕. 뽕이죠? 이렇게. 자, 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1 곱하기 4 윗박스, 0 곱하기 1 아랫박스. 그래서 넓이 4인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랫박스에 면적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자, 아랫박스가 없죠? 윗박스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막 생각해보세요. 이거 역함수 여러분 구하지도 못해요. XY 자리 바꿔봐봐. 근데 이거를 문제를 냈더니 여기다 Y 대입하고 여기다 X 대입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 병신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거리를 봐볼게요. 속도와 거리를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도 다뤄본 바가 있는데, 이거 속도와 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일단 속도와 거리에서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에서 리미트가 개입돼서 나왔었는데, 어, 이렇게 분모 분자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물리의 영역에서도 있죠. 거속시 말이에요. 거속시. 이 중에서 시간과 거리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데, 자, 먼저 거리라는 데이터랑 위치라는 데이터를 얘기를 해볼게요. 위치. 어, 그 위치가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여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불러요. 어, 근데 그 변이는 이동거리랑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과 나중을 확인했더니 관계가 저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 하얀색은 시작과 비포 애프터만 바라보는 변위가 되는 거고 노란색은 그 과정의 실제 움직인 거리인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란색은 양만 나타낸 스칼라고 이제 하얀색은 벡터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왜 미분이 활용이 되느냐? 내가 이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델타 x는 이제 위치의 변화가 될 거예요. 즉 변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초일 때 몇 초일 때 그 시간의 흐른 양은 델타 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의 흐른 양을 리미트로 0으로 보내주게 되면 위치가 똑같아지게 돼서 아주 작은 미소 시간의 변화당 미소 x의 변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분의 소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VT로 정의가 되죠. 다시 말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미분한 게 아니라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그 속도의 미소 변화 를 t로 이렇게 한 거니까 가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부정적분 관계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정적분 단원을 했고, 정적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사실 했어요. 우리 어떤 도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나왔니?
fb-fa였죠.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원함수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였어. 자, 위치가 원함수죠. 얘가 도함수죠. 내가 속도 그래프에서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게 원함수에서의 함수값 차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VT를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가 원함수에서의 그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라고요. 함수값의 변화량. 요 길이요. 요거 했었죠?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가 도함수에서는 넓이다. 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의 위치가 요거였는데 A부터 T까지 VT를 내가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그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은 나중에 어떤 위치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나온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정리해보죠. 그 속도를요, 부정적분 하면은 위치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만약에 정적분하게 되시면 변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리되실까요? 어. 자, 11번 봐보죠. 지금 VT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1번에서 위치에 대한 물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적분이 필요해요? 부정적분이 필요해요? 부정적분이 필요하죠. 자, VT를 부정적분 하면은 위치 ST가 돼버리고 T의 3승, 또 실수하네. 2T의 3승, 그 다음에 9T의 제곱 플러스 12T고, 자, 적분상수 C를 알기 위해서는 그 원함수의 함수값을 하나 알게 돼야 되죠. T가 0일 때 위치가 1을 내요. 그러니까 0,1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2에서의 위치는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8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플러스 1. 그래서 41에서 저걸 빼는 거니까 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1에서 3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알고 싶으면 무슨 적분? 정적분 하는 거죠. 어, 어? 뭐물 먹고 싶다고? 자, 1부터 3까지 VT를 내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가 나왔었어요. 그럼 1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는 뭔가요? 이동거리죠. 자, VT는 속도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면 이걸 속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력을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은 이 면적이 같다고 해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변이는 0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서 그 구하는 게 이동거리예요. 자, 1에서 3까지 이제 P가 움직인 거리는 요걸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 찾아볼까요? 6으로 묶어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여서 1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서는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요거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뭐죠? 1하고 2 둘러싸인 그 넓이죠? 6분의 얘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이동거리는 절대값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2의 3승. 8이 돼요, 이동거리가. 여기서는. 근데 또 있죠. 2부터 3까지. 여러분, 그, 보세요. 1하고 2, 이렇게. 여기 3이에요. 우리 이차함수 넓이 비율 관계에서
여기가 2대 1이 되면은 넓이가 어떻다고? 그래서 8이에요. 아니, 저기, 그래서 넓이 16이에요. 잠깐만요. 1에서 3까지. 오이? 맞는데? 미안해. 2대 1이 아니죠? 헛것이 보이나 봐. 아쉽다. 뭔가 극적인 멋있는 척 하고 싶었는데. 2부터 3까지 해주시면 되죠. 2부터 3까지, 어, 양수니까 적분해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얼른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8 나왔었고요. 자, 이거 3분의 1에 9 빼기 4 하면은 여기 5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3에, 뭐 하냐. 27 빼기, 여기 계산이 복잡하지? 20 빼기 8 하면 여기 19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9 빼기 4 하면은 5 나오죠. 2분의 3에 3 곱하기 5, 15.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요거는, 2 나오죠. 거기다 6 곱하는 거고요. 그럼 요거 38,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5. 뭐야, 왜 음수가 나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 영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 5 나오죠. 잠깐만요. 답이 아닌데. 잠깐만요. 오늘 보정을 해보자. 자, 다시 깔끔하게 좀 써볼게요. 자, 1부터 2까지는 여기가 음수라서 요거, 이렇게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은 저거 보여줄게. 이거 계산하는 요령. 자, 2부터 3까지는 양수죠. 이거 똑같은 거. VT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접근하면 되는 거죠? 피접근 함수가 똑같잖아. 이전 접근 한 번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2t의 3승 마이너스 저기 9t의 제곱 플러스 12t죠. 자, 이 마이너스를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은 1 대입한 것에 2 대입한 거 빼주면 되죠. 3 대입한 것에 2 대입한 거 빼주면 되죠. 2 대입한 거는 두 번 빼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네. 자, 그럼 1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7에다가 저거니까 5죠. 3 대입한 건 몇인가요? 좀 도와주세요. 빨리. 여기서 지금 30분 걸리겠어. 54, 마이너스 54, 36 이렇게 나오죠? 자, 2 대입한 거는 여기서 두 번 빼줄 거예요. 자, 2 대입한 거는 여기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그래서 42, 얼마죠? 6이죠. 6 두 번 빼주니까 12. 잠깐만, 나 자꾸 뭐에서 저거 엇나가냐? 잠깐만요. 24, 29 나오는데 지금 답이랑 전혀 다르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자꾸? 잠깐만. 내가 지금, 나도 좀 체력이 다해서 정신이 좀 마탱이가 갔는데. 맞는데 1부터 2까지가 음수인 거 맞잖아요. 2부터 3까지 양수. 이게 8이, 잠깐만요. 16. 뭐 여기서 지금 30분 쓰고 있어. 16, 24. 예, 예. 이게 9가 나오니?
3을 대비했는데 9가 나와? 아, 80일이구나. 미안해. 54, 36, 19. 그러면은 2가 나오죠? 2. 잠깐만요. 답이 몇이냐? 6인데. 2 대입하면은 잠깐만. 어, 8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그러면, 어? 4분요. 6이 나오죠? 여러분, 약간 좀 정신이 끊어졌어요.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이제 상하 운동인데, 내가 왜 공을 하늘 위로 이렇게 쭉 던져봤어? 그러면 축구 골키퍼 해보면은 쭉 이렇게 차면은 공중에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자, 지상 10m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30m/s로 친절하게 식을 써줬어. 어, 시간이 0일 때는 저기 속도가 30의 속도로 후기 속도가 올라간다. 자, 5초가 높이라는 거는 저기 저거죠. 위치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보여주시는 거야. 자, ST는 30t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c인데 0에서의 위치가 어딘가요? 지상 10m의 높이죠?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어디 올라가 있는 거죠? 자, 5초가 지났을 때 S5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150에다가 125 플러스 10 그러면은 35가 되죠? 35초가 지났을 때 35만큼 올라가 있다는 뜻이야. 공이 이렇게. 그 다음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는 게 뭘까? 공이 쫙 올라갔어요. 최고 높이 도달하고 이제 떨어지죠. 이때 잠깐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기죠. 왜냐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VT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T가 3일 때죠. 그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S3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S3은 90 마이너스 45 플러스 10이어서 100에서 45 빼는 거니까 55m까지 올라가네요. 발수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초까지는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죠. 방향이 요게 양수, 요로 움직이는 게 음수예요. 어,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그쵸, 양수인 건 바로 확인이 되죠. 1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줄 거야. 자, 여러분 이 마이너스를 안에 넣어주시면 위끝 아래끝이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또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3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여기서 3을 대입하고 0을 빼는 거랑 3을 대입하고 5를 빼는 거니까 3을 대입한 건 2배가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보죠. 3을 대입하면은 90 마이너스 9, 45에서 45가 나오거든요. 근데 90이 나오게 되죠. 2배. 0을 대입한 건 빼면 사라지죠. 그 정적분에서 제일 좋은 게 0이야. 사라지니까. 자, 5 대입한 건 몇 나오죠? 150에서 125 빼는 거니까 25 나오는데 그거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65. 이렇게. 값이 그럴듯한 값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겠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3번이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VT 그래프를 보고서 분석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한 가지 정리했죠. VT가 0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네? 네? 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속도가 변화하는 지점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관통문일 때. 네. 뭔 얘기를 했어? 최고 높이? 그렇게 단정지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딕션이 안 들리고 웅송웅송웅송 이런 소리가 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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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주세요. 네. 근데 그 VT를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T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할게요. 자, 지금 원점을 출발하니까 초기 위치는 얼마? 0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초기 위치에서 그 나머지 진행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저기 위치를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그 A부터 S까지 적어 해주면 되죠. VT. 자, VT의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이거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6일 때, 자, 이거 넓이 계산해 볼게요. 그냥 넓이가 되면 그 이동거리가 되니까 변이. 자, 여기 있는 세모랑 여기 빼서 사라지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거 한 거야. 여기 있는 세모랑 여기 있는 세모랑 사라지죠. 여기 있는 네모랑 여기랑 네모랑 사라지죠. 그래서 실제 변이는 요거만 된 겁니다.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결론적으로 2분의 1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한 건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분의 1만 이렇게 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t가 2죠. 두 번째로 운동만 바꾸는 건 t가 5죠. 움직인 거리. 자, 요 아래 사다리꼴 넓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다리꼴 넓이 공식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이만큼 움직인 거야. 양수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해보고요.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수학도 진도 자체는 좀 여기서 끝났고